2점 투시 한번 해볼 건데 1점 투시 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. 당연히 2점이니까 점이 2개겠죠. 소실점이.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 점을 찍어 놓고, 보통 근데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이 2점 투시의 이 소실점들은 이 지면에 좀 밖에 있게 돼요. 왜냐면 그죠. 이거를 안쪽에다 이렇게 밀어 넣잖아요. 그러면은 그림이 엄청 각도가 많이 이렇게. 얘가 네. 지금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맞아요. 이쪽 이게 종이 네. 하나 정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운데. 네. 그래서 이걸 종이를 이렇게, 아니, 이 안에다가 투시를 넣고,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걸 보시면 투시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. 그럼 벌써 종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 점 투시를 생각을 하실 때는 투시를 점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이 축이 되는, 여기 보시면 다 선이 하나씩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제 그리신 다음에 이 점부터 밖으로 이제 모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기억나시죠? 여기 소실점이 눈높이라는 거. 네.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눈높이거든요. 그러면 저희 딱이네. 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얘를 여기서 봤을 때는 밑이랑 위가 안 보이잖아요. 왜냐면 내 눈높이가 여기니까. 그쵸? 근데 내 눈높이보다 얘가 위로 올라가요. 그러면은 내 눈이 여기 있는데 이제 위를 보게 되니까 이 밑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, 얘가 이렇게 밑으로 오면은 윗면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눈높이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는 게 좋은데, 보통 그런데 저희가 뭐 어떤 박스나 어떤 물체 같은 거, 의자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 걸 그릴 때는 저희보다 눈높이 아래에 있으니까 윗면이 나오게 되고, 근데 보통 건물을 그릴 때는 저희가 건물을 올려다 봤으면 올려다 봤지, 그리고 건물의 밑면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보통 건물은 이 정도 상에서 이제 그 눈높이 상에서 그리게 됩니다. 건물을 그리실 때는 또 다시 얘를 보시면 이 안에서 눈높이를 또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. 눈높이를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여기서, 자, 아까 이 기준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기준선에서 소실점으로 이렇게 모이는데, 어느 한 곳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딱딱딱 오다가, 더 멀리 가야겠구나,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얘가 수평이 되는 점이 와요. 그게 눈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이렇게 각이 생기죠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점 투시를 하실 때는 첫째, 가운데 어디서 이 선이 방향이 나뉘는지 그걸 먼저 보시고, 두 번째는 나의 눈높이, 이 사진을 봤을 때 아니면 실제로 봤을 때 어떤 게 이제 수평선이 생기는지, 그러면 그 수평선을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이제 각이 이렇게 생기고, 밑으로 가면 또 각이 반대로 생기는 거죠. 자, 그러면 개념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, 이걸 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 여기다가 소실점을 이제 찍으시고 눈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했으면 이걸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할게요. 이걸 하실 때는 이 건물, 아까 여기 광주 예전에 구청, 뭐였더라? 아니, 도청. 네네네. 전남 도청 그 부속 건물인데, 이제 여기를 그리실 때도 가운데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그리기가 편하십니다. 그러면 이 기준점의 위아래 이제 꼭지점이 나오겠죠. 그럼 얘를 이렇게 소실점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, 자, 이렇게, 그러면 어딘가에서 여기가 됐든 이 물체에, 자, 얘를 기준으로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의 이제 그 끝이 보이겠죠? 그러면 그 끝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또 한번 여기다가 해보자고 하면은, 그럼 이번에는, 자, 이 선상에 한번 잡아볼까요? 그러면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, 이번에는 이 기준점이 이 가운데가 여기라고 했을 때,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제 가지만 얘는 이 반대편 끝으로 이렇게 보내줘야겠죠? 이렇게 보내서, 네, 항상 꼭지점에서 위아래 꼭지점을 보시고 거기서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얘 폭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
또 하나의 박스가 위아래가 보이지 않는 박스가 이제 나오죠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는 이제 이 박스가 공중에 떠 있는 거죠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자, 위아래 꼭지점을 소실점으로 이렇게 보내줘요. 이렇게 보내줍니다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 폭을 맞춰서 이렇게 만드시면 꼭지점이 또 생기겠죠? 그쵸? 그러면 얘를 또 연결을 해주시면 밑면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여기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잡았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다시 꼭지점, 그러니까 모든 꼭지점이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있으면 아니지 그게 아니구나. 이게 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. 자, 이렇게 일단 보내줍니다. 보내주고요. 소실점으로 꼭지점 먼저 보내줍니다. 보내주고 자, 이렇게 생겼죠. 그러면 네, 얘를 어차피 여기 이제 수시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반대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밑변이 생겼고 얘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밑면이 나오는 공중에 떠 있는 이제 육면체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밑에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겠죠. 얘도 가운데 축.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2점 투시다 싶으시면 아 이거 너무 유용한데 이거 네, 이렇게 가운데 딱 이 가운데 되는 2점 예, 승준의 갈증 아침에 가르쳤다고. 네,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실점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1점 투시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네, 이렇게 딱 보내면 양쪽 폭을 맞추시면 나오는 꼭지점부터 다시 반대로 보내주시면 윗면. 네, 한 개 더 해볼게요. 자, 여기다가 이번에는 자 가운데 축을 저희가 그렸어요. 그러면 꼭지점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나왔죠. 그러면 이렇게 한번 폭을 정하고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하는 걸 보면 제가 깜빡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직선은 고정이에요. 네, 1점 투시 때도 그랬잖아요. 네, 그렇게니까 수직선은 고정이라는 거. 얘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얘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해져요. 이거는 3점 투시거든요. 그거 나중에 이제 생각하도록 하시고 저희는 3점 안 할 거예요. 안 할 거고 일단 어쨌든 자 꼭지점 무조건 직선으로 수직선으로 하시고 자 이렇게 보내면 윗면이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일단 뭐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지금 연습해 본 대로 한번 1점 투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실게요.